네, 저는 연이고 여러분들은 울산 호두까기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지난번 커피 드세요 팀에 이어 오늘은 또 다른 울산대학교 학생들의 이야기를 다뤄봅니다. 바로 야! 너도 투자할 수 있어! 투자팀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울산대학교 유동호 교수의 수업으로 시작된 프로젝트인데요. 당시 개강에 맞춰 학생들이 마주한 선택지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푸드트럭이고 다른 하나는 실전 투자였습니다. 물론 두 팀 다 책을 출판하고 영상을 만드는 부가 작업을 맡기도 했습니다. 돈이 필요한데 그 만드는 사람이 그만큼의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큰 성공과 가장 큰 실패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오늘 한 학기를 마친 역전의 용사들이 울산 호두까기에 찾아와 울산대학교 학생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들의 삶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반가운 마음으로 울산대학교에 야! 너도 투자할 수 있어! 투자팀을 모시고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뭐 용사들이라고 하셨는데 예. 저 혼자밖에 없는데 용사들 맞는 겁니까? 아, 이게 원래 한 명이 좀 더 오기로 해서 좀 훅들어오신데 지금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게 원래 한 명이 더 오기로 했는데 오늘이 며칠인지 잠깐 청취자분들한테 카메라를 보고 좀 소개를 해주실 수 있나요? 오늘 며칠 기억이 안 납니다. 아 요즘 이제 치매 걸려가지고 소개를 원래 해드려야 되는데 치매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약간 좀 건방증이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치매도 약간 비하적인 발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 오른쪽에 계신 분은 바로 울산대학교의 소하 초안지에 나오는 소하에 맞먹는 행정 능력을 갖고 계신 우리 김도엽 학원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과장 광고 아주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과장 광고가 아니고요. 저는 진짜로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예, 진심만을 말씀드리는. 예. 진심까지 과장으로 정말 대단하신 분을 만나는 것 같습니다. 뭐지 갑자기요? 좋습니다. 훅 들어도 가는 좋은데 어쨌든 아까 무슨 질문하셨죠? 기억 안 나시죠 지금? 제가 건망증이 걸렸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건방증이 걸렸다. 말해놓고 생각이 안 납니다. 이게 의식의 흐름에 맞춰는 건데 이게 오늘이 6월 29일이에요. 그죠. 6월 29일이고 지금 날씨는 울산은 지금 비가 한 10mm에서 20mm 정도 지금 비가 오는 상황입니다. 아침에 저희가 어떻게 왔는지 잠깐 좀 청취자분들한테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전 죽을 뻔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자는 옆에 분의 잘못된 말씀으로 생명을 2번 잃을 뻔했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정말 죄송한 게 이게 제가 자동차가 있었으면은 제가 비를 안 맞추고 좀 안전하게 올 수 있었을 텐데 제가 가지고 있는 이동 수단이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거밖에 없어. 이 방송이 왜 이래 이거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제가 부득이하게 도엽 씨한테 좀 큰 신뢰를 했고요. 뭐 오는 길에 그런 사건 하나가 또 있었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어떤 차가 끼어들게 해가지고 예. 죽을 뻔했습니다. 아니 끼어들게 해서 죽을 뻔한 게 아니고 다른 얘기인데 저희가 3호교 남단에서 이제 다리를 건너서 이제 3호동이 아니고 저기 뭡니까 건너편에 있는 다운동 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근데 딱 3호교 남단에 웅덩이 같이 파인 곳이 있었는데 비가 많이 오는데 물이 안 빠졌는지 저희가 쭉 잘 가고 있는데 오른쪽에서 차가 갑자기 추월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갑자기 물이 얼굴 여기까지 오다가 쫙 내려앉아가지고 저희 바지가 다 늦었어요. 그래가지고 김도엽 씨는 엄청 불쾌지수가 올라가시고 그래서 제가 정말 많이 죄송했었습니다. 예. 지금 좀 화가 좀 가라앉으셨는지. 계속 죄송히 하시면 되고. 거듭 죄송합니다. 거듭 죄송하고. 그래서 아무튼 비를 맞으면서 사실 청년이라는 게 이렇게 고생하는 것만 청년이라고 하면 참 안 될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참 죄송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제 거 아니잖아요. 제 겁니다. 저쪽으로 왜 그러십니까? 제가 여기 탐내시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남의 물건을 탐내지 않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청취자분들께서는 이렇게 제 옆에서 만담을 이렇게 같이 나눠주고 계시는 이 김도엽 학우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실 텐데 소개를 먼저 안 하고 벌써부터 이게 쑥 들어와 버려가지고 전 아주 좋습니다. 어쨌든 자기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울산대학교 경제학과에 다니고 있는 4학년
26살 김도엽입니다. 나이까지 친절하게 밝혀주시고 전화번호는 알려주십니까? 전화번호 필요하시면은 알려드립니다. 예. 여자 약간 여성분들한테 인기가 좀 많으시죠? 없습니다. 알려드립니다. 근데 저에 비해서는 좀 많으시다고 울산대학교에서 약간 조금 능력이 있는 능력남이다 약간 소문이 났어요. 누가 그런 허튼 소문을 역시 과장 광고 하시는 분이 허튼 소문을 내시는. 아니죠. 지금 도서관에서 가만히 공부하고만 있었어도 갑자기 여성분들이 와가지고 관심을 표하더라. 과장 광고입니다. 또, 저는 또 제가 이런 말씀 그런 드려야 될지 사람이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때는 거의 뭐 카사노바 수준이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 사람 왜 이러는지 모르겠는데 뭐 약간 막걸리를 한잔 하신 것 같습니다. 막걸리 안 했습니다. 저 안 했고, 좀 진실만으로 말씀드립니다. 그게 뭐 사실 부분적 사실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굉장히 인기가 많으신 분인데 그러면은 제가 이제 뭐 그 얘기를 좀 안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제 본론을 좀 들어가서 그러면 울산대학교의 이제 실전투자팀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이제 차근차근 좀 여쭤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 간략하게 저희가 뭐 투자팀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실전 투자를 위해서 일단은 직접 투자도 해보고 네. 투자 설명회도 열고 그 투자 대회까지 진행했습니다. 굉장히 스크립트를 굉장히 잘 외우셨네요. 그죠? 준비된 사람이 기억이 아니라 건망증이 있는데 건방지. 나중에 또 까먹을지 모르니까 빠르게 진행하는 거예요. 스게어로. 근데 제가 진짜 궁금한 게 이게 어른분들이 굉장히 이렇게 젊은 사람들보다 순발력이 세시잖아요. 그죠. 약간 그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바로바로 나오는데 한 번 말하고 나면 내가 그렇게 멋있는 말을 했었나? 순간 다 잊어버리는 거야. 그렇습니다. 약간 그런 거 이렇게 어른의 감정이 넘어가. 벼락치기 나갑니다. 잘 공부는 안 하지만 벼락치기는 자신 있습니다. 지금 약간 자개 개그 아닙니까? 자개 개그? 아무튼 뭐 그렇게 내가 알겠고 그러면은 이제 어제 푸드트럭 팀한테 질문했던 거하고 같은 질문을 좀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원래 첫 수업 때 유동호 교수님 수업에 선택지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실전 투자하기, 두 번째는 푸드트럭, 세 번째가 유튜브 크리에이터 되기, 네 번째가 책 출판, 다섯 번째가 한국은행에 있었던 통화 경시대였어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 도엽 씨께서는 어떤 걸 좀 정하시게 됐고 왜 정하시게 됐는지 잠깐 청취자분들께. 저는 반이 세 개여가지고 예. 그냥 다 해야 되는 건 줄 알았습니다. 반이 세 개라는 건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제가 반이 취업 시장과 연구, 융합 캡션 디자인, 예. 과제 세미나가 있었는데 네. 거기서 뭐 한 분만당 한 개씩 하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 근데 그 융합 캡스톤이 2학점짜리고 그리고 과제 취업 시장 연구가 2학점 그리고 과제 세미나가 1학점이죠. 그럼 총 5학점을 이제 신청하시고 같은 지도 교수님이셨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5학점을 통해서 뽕을 이제 뽑으려고 한번 해보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 중에서 푸드트럭에도 참여를 하셨었죠? 푸드트럭도 참여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 가지 수업이었기 때문에 세 가지를 다 참여하는 줄 알았다라고 하는 굉장히 변명답지 않은 변명을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는 굉장히 실적이 좀 많이 필요하셨던 거 아닙니까? 우리 솔직히 까놓고 한번 얘기합시다 이거. 실적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다다익선이다. 다다익선. 알겠습니다. 고사성어에 틀린 게 없습니다. 고사성어를 그대로 했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그런 옵션들이 사실상 수업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선택을 하게 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투자팀을 어쨌든 선택을 또 하셨었죠. 그러면 초반에 저희가 중간고사 그러니까 대학교 커리큘럼 1주차 때부터 16주차 때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 8주차에 중간고사가 있긴 한데 8주차 때까지의 도엽 씨의 투자조에서의 활동 좀 궁금합니다. 좀 설명을 좀 간략하게 해주실까요? 8주차 때까지 활동은 그냥 어디에 투자해야 할지 그거에 대한 고민의 과정과 그냥 고민의 과정이었습니다. 어디에 투자해야 할 것인지. 근데 초반에 저한테도 질문을 해보실 게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초반에는 약간 저희가 조가 다른 조였죠. 네. 그러니까 과제 세미나 그러니까 도엽 씨 같은 경우는 과제 세미나 월 분반이었고 저 같은 경우는 과제 세미나 목요일 분반이었어요. 그래서 아예 서로 일면식이 없었던 상황인데 뭐 저한테 좀 질문 좀 해주시죠. 너무 노골적이신데. 원래 노골적으로 해야 됩니다, 사람. 혹시 그 월요일 분반이랑 목요일 분반을 합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정말 질문 정말 잘해주셨는데
예, 앞서 질문 정말 잘해주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인원에 대한 걱정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월요일 분반이 몇 명이었죠? 5명이었어요. 5명이었고 저희 목요일 분반이 4명이었습니다. 원래 5명이었는데 제가 1명을 잘랐거든요. 그리고 과제 융합 캡스톤에서 3명이었을 겁니다 아마. 아 맞습니다. 융합 캡스톤이 3명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총 12명을 제가 최종적으로 합쳤는데 푸드트럭은 어제 방송을 못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20명이잖아요. 아 실제로 푸드트럭에도 참여하셨으니까 거기 인원 명부를 다 아시겠군요. 20명입니다. 예, 20명인데 저희는 따로따로 시작해서 4명, 5명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책을 만들기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쳐야 되겠다. 좀 마음을 먹었던 거죠. 성공하셨습니까? 성공했다고 전 자평합니다. 음, 왜냐하면은 그 과정이 좀 지난한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인디자인 왜냐하면 저희는 사실 실적을 낼 수 있는 게 인디자인 그러니까 책을 만드는 프로그램을 돌려서 출판의 과정까지 이르는 것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을 맡아야 돼요. 근데 저희 이게 약간 TMI이긴 한데 인디자인을 목요일 분반은 제가 일부러 2사람을 시켰습니다. 왜 2사람을 시켰습니까? 왜냐하면은 이 손이 많이 가는 장인의 업무 같은 경우는 사람을 보조를 시키든 일을 좀 많이 시키든 많이 인원을 배치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아 근데 제 결과를 보기에 네. 장인과 도제는 아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아, 뭐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합쳤을 때 이제 더 월요일 분만에 잘하는 또 분이 계셨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월요일 분만 같은 경우는 푸드트럭과 투자팀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유튜브 자기소개서까지 이제 맡게 됐지만 어쨌든 푸드트럭과 투자에 둘 다 발을 들여놓고 있는 상황에서 정작 인디자인을 맡고 계셨던 분은 조재훈하고 딱 1명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아마 통합운동이 좀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혼자 하기에는 약간 버거운 인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사실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같은 것이 처음에 합치자라는 논의가 시작됐던 거는 제가 먼저 운을 뗐던 걸로 기억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 내부에서 월요일 분반 내부에서도 저한테 그런 의견을 피력했던 사람분들이 있었어요. 누군지 말은 못 드리겠습니다. 그 인디자인 하는 친구가 인디자인 아예 안 배웠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걱정이 아주 컸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제가 제안을 하기도 했고 역제안이 또 오기도 해서 그 월요일 분반에 있는 인디자인 분이 저희 분반에 있는 인디자인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아 합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견으로 돌아섰고 이후에 도엽 씨도 일이 전 다다익선입니다. 그렇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본인에게 주어지는 부담감은 적어들지만은 그만큼 이 결과물에 대해서도 확실한 퀄리티를 보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좀 더 높은 확률로 보장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런 걸로 어쨌든 합치는 논의에서 도엽 씨도 굉장히 찬성으로 돌아섰고 결국은 월요일 분반에서 아직 오늘 자리에 오시지 않았지만 김지훈 조장님 빼고는 되게 찬성인 분위기로 많이 갔었다. 근데 이 통합 과정에서 월요일 분반이 맡고 있었던 투자의 그게 테마가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거를 보통 진행하고 있었나요? 저희 분반은 전부 다 하고 있었습니다. 진짜. 전부 다 하고 있었다. 아, 투자도 하고 특히 좀 약간 푸드트럭도 하고 특징적인 유튜브도 거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전부 다 하고. 투자에서도 약간 특징적인 거 있었지 않습니까? 아, 저희 투자 부분에서는 원래는 돈이 되는 거를 투자해보자 해서 약간 지금 4차 산업이 뜨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4차 산업혁명 항상 힙하죠. 그래갖고 4차 산업이랑 연결해가지고 AI로 투자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아 AI로. 그래갖고 AI 쪽을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AI 이미 월요일 분반에서는 주식 채권이 그냥 주식 AI, 채권 AI도 아니죠. 그냥 AI 팀 하나가 그냥 AI 팀이었지. 예. 그래서 통합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거는 저희 목요일 분반 같은 경우는 주식과 채권 팀 딱 2개의 팀으로 나뉘어 있었고 여기는 이제 AI 팀으로 나뉘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드웨어 자체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 운동 때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면 아니 그럼 우리가 여태까지 해왔던 게 다 포기하라는 거냐. 이제 이런 좀 반론이 좀 있었습니다. 뭐 AI도 주식 AI랑 채권 AI도 나눠서 각기 분산해서 통합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도 약간 죄송하지만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게 어떤 거냐면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건 흡수 통일 방안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소독의 강력한 경제력으로 동독을 흡수했던 것처럼 그건 아니고 그건 인디자인의 아니고. 강력한 능력. 인디자인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었죠. 왜냐하면 책을 만드는 사람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 근데 그런 맹점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건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월요일 분반의 AI 이 상품 자체가 정해진 지가 얼마 안 됐었어요. 합칠 때 한 2주? 그것도 구상 정도만 해놓고 조사만 잠깐 해온 정도였지. 그래서 전 이 정도는 돌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맥도날드에서 단판을 지었죠. 저희 집 앞에 있는 맥도날드에서 단판을 지어서 AI가 뭐 그동안 정말 열심히 했던 거를 이해하니까 또 이거를 부록의 형식으로 담아서 사람들한테 소개를 하자. 그래서 이때까지 했던 거를 담고 대신 사람들의 자유로운 의견에 맡겨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조를 구성하도록 하자라고 제가 전체 회의를 제안했고 전체 회의 자리에서 주식 채권 AI가 있었는데 신기하게 AI 팀에 있었던 인원들 몇 명이 이제 주식 한 명인가 두 명인가 주식으로 가고 채권 팀으로 두세 명이 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왜냐하면은 AI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죠? 저희가 그 투자하는 비용에 비해서 약간 효율성이 안 맞는 겁니다. 그렇죠. 사실 AI 자체가 이미 돈을 한번 넣어놓기만 하면 그냥 은행에서 알아서 돈을 굴려주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상. 그리고 AI 대여비가 저번에 알아본 결과 한 달에 77만 원. 그 금액이 과연 가능할 것인가? 쉬운 돈이 아니죠, 사실은. 예를 들어 자산 운용을 AI로 한 2억, 3억, 뭐 몇 억 정도로 한다 그러면 77만 원은 뭐 껌값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하지만 저희의 몇십만 원인데 그렇죠. 그걸 비용을 77만 원 진행한다. 이것은 AI가 얼마나 뛰어나도 거의 투기 수준이 아닌 이상. 그래서 어렵죠. 그럼 잠깐 정리를 좀 해서 저희가 애초에 왜 이렇게 통합 활동을 하고 투자 활동을 했냐. 유동호 교수님이 처음에 수업을 시작할 때 저희한테 줬던 그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울산대학교 학생들이 지나치게 도전 정신이 없다. 그래서 내가 돈을 빌려줄 테니까 너희들이 이걸 가지고 실전 투자를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해서 경험을 쌓아서 책을 쓰면 그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던 게 교육 철학이었는데 아무튼 다시 본론 얘기를 돌아가서 경험 많이 쌓으셨습니까? 저는 투자의 경험보다는 약간 리더십의 경험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리더십의 경험. 아무래도 통합이라는 것이 정말 어렵다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왜 김대중 대통령이 그렇게 통합을 어렵게 성공시켜서 그 욕을 보셨는지 제가 좀 알 것 같더라고요. 거대한 사람하고 싸우려면은 작은 사람들을 뭉쳐야 됩니다. 통합은 실패하신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근데 책을 내는데 성공했으니까 뭐 소기의 성과는 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나중에 물론 얘기하겠습니다만 인간적인 관계에서까지 정말 성공을 했으면 더 좋았겠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리더가 모든 사람한테 다 사랑받기는 어렵거든요. 일을 잘해서 욕을 먹는 것도 있겠지만 같이 방향성이 달랐기 때문에 사랑을 못 받는 것도 저는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방향성이 다른 친구들 포용할 계획은 없었습니까? 시간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촉박했다. 시간이 촉박했다기보다는 이미 16주가 지나버렸고 책이 이미 다 나온 상황에서 그 사람들한테 제가 다시 어떤 명목으로 찾아가서 같이 하자. 이거는 이제 의미가 없는 거죠. 어쨌든 저희는 16주의 인연이지 않겠습니까? 16주의 물론 도엽 씨와 저는 약간 좀 다른 그런 거지만 어쨌든 다시 그 얘기를 돌아가서 어쨌든 통합 활동은 그렇게 잘 지냈던 것 같습니다. 훌륭하십니다. 그래도 뭐 다른 이야기로 돌아가서 네. 설명회를 진행하셨다는데 예. 설명회 부분에서 좀 진행을 굉장히 잘하시는데요.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까? 뭐 설명회 같은 것도 약간 그게 있어요. 저희가 중간고사가 끝난 뒤에 이 교수님한테 약간 압박을 좀 받았었습니다. 푸드트럭 팀은 사업장도 있고 이래서 뭘 하는 게 눈에 보이는데 너희들은 맨날 회의만 한다. 보이는 게 없다. 이런 지적을 좀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조장으로서 이거는 정면 돌파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도 분명 할 능력이 있는데 숨고르기를 하고 있었다. 당시 그때 제가 위기감에 찍었던 게 바로 기억나십니까? 어떤 걸 찍으셨죠? 제가 건망증이 있다고 그날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도 건망증이 계신 것 같습니다. 아니죠. 까먹으신 거. 그 정도 기억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당시에 찍었던 게 인브이라이브 투자주 조장서신이라는 거 아마 그 영상을 좀 보여드릴 텐데 당시에 조원들한테 밤샘 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투자 설명회를 하자라고 제가 엄청 적극적으로 건의했죠. 물론 그날 당일날 다른 의견 낸 사람도 있었어요. 투자 대회를 하자. 그러니까 투자 설명회 하지 말고 투자 대회를 하자라고 주장했던 분이 계셨었어요.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아무튼 굉장히 내부적으로 의견이 복잡했는데 근데 한번 누가 의견을 탁 던지니까 그냥 저는 그대로 그냥 딱 가자. 딱 눈 감고 딱 들어가자. 라고 해서 실제 저희가 준비 기간이 일주일이 안 됐었죠. 그죠. 그러니까 9주차 때 전체 회의를 마지막으로 하고 10주차 때 이제 투자 설명회를 학교 식당 앞에서 진행을 했던 건데 도엽 씨께서는 좀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과에 대해서는 그 학생들이 투자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 시선을 확보하는 측면에선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학생들이 투자보다는 그 음악으로 틀어놓은 BTS 음악에 예. 더 관심이 있지 않은 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그 영상 편집한 그 대한뉴스에 보면은 이제 BTS 노래는 안 나오거든요. 그럼 사람들이 그냥 마음에 들어가지고 온 걸로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BTS의 그것 때문에 왔던 거군요. 저한테 그 투자 설명을 시키는데 저한테 그 중국인 한 명을 주셨는데 예. 그 중국인이 제가요? 제가요? 그러니까 중국인 예. 디자인 학과 다니는 친구가 왔는데 저한테 물어보는 게 투자에 대해서는 1도 안 물어보고 이거 혹시 BTS 노래 아니에요? 이러면서 설문조사 이런 거 아니고 BTS 하는 줄 알고 왔는데 저기도 그 설명하시는 분이 BTS 적어서 왔다고 BTS만 찾으시고 투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시고 약간 종합 상품으로 팔아야 된다는. 이번에 BTS가 또 넷마블하고 또 협업해서 뭐 하나 만들었던데. 네, 그죠. 역시 재밌는 게임입니다. 역시 사람은 콜라보레이션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콜라보레이션 가장 중요합니다. BTS를 닮으셨으면은 사람이 때려 보였을. 아니에요. 저 그렇게 해서 인기를 얻으면은 그거 나중에 늙으면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거 안 됩니다. 어렵고. 그래서 제가 또 판넬을 하드보드지를 들고 열심히 또 BTS의 그 회사인 빅히트 엔터테인먼트는 주식 거래가 가능할까요? 막 이거 들고 다니면서 막 했던 것도 기억나고. 도엽 씨도 당일이나 그 전에 준비할 때 좀 바쁘셨죠? 그 전날 그 상품으로 줄 물품을 구입한다고 그거랑 예산 내역서를 쓴다고 좀 바빴습니다. 그 예산 내역서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럼 도엽 씨가 맡았던 역할이 투자조가 사실은 푸드트럭 팁처럼 사람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게릴라식으로 굉장히 많은 걸 했었어야 됐습니다. 도엽 씨의 역할은 좀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이었죠? 저는 그냥 예산을 총괄하고 집행하는 역할 그리고 예산 영수증 같은 걸 정리해갖고 융합캡손 디자인에 전달하는 역할 그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청취자분들이 진짜 이 얘기만 들으면 굉장히 심플한 작업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그 영상 촬영한 게 있거든요. 그 링크 사업단에 아침 9시에 그것도 수업이 10시에 있는 날에 아침 9시에 대학생이 일어나가지고 링크 사업단에 같이 간다는 게 이게 정신 나간 일입니다. 이게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고등학교 때 생각나고 정말 좋았습니다. 젊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약간 사르카즘이 느껴집니다. 약간 비꼬시는 것 같은데 지금 그날 굉장히 얼굴이 둘 다 부어가지고 저도 셀카 찍고 있고 막 인브이 라이브 할 거라면서 막 이러고 있고 아무튼 또 그게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행정을 맡으면 행정을 본인은 업무를 처리해야 되지만 또 그 처리를 담당하는 직원과의 어떤 그게 항상 커뮤니케이션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커뮤니케이션 측면을 좀 돌아보면 좀 어떠셨던 것 같은지. 제가 좀 굉장히 솔직하게 말해보죠. 귀찮게 많이 하셨죠, 솔직히. 제가 그 업무를 잘 몰라가지고 그분 약간 귀찮게 많이 해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이렇게 또 영상 편지로 죄송하다고. 근데 그만큼 저는 이제 투자조 조장이니까 도엽 씨를 그때 겉눈으로 이렇게 어깨 너머로 봤을 때는 정말로 묵묵하게 본인의 일에 대해서 정말 잘한다. 왜냐하면 사실 행정 담당 인원이 나 좀 그만 찾아오고 좀 문자로나 그냥 메일로 좀 보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직접 만나서 처리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직접 가서 이거를 좀 원래 빨리빨리 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도엽 씨는 정말 한 번도 거부의 내색 없으신 채로 항상 가시더라고요. 항상 그거 보면 저는 정말 감사했다 이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전화로 하는 게 정말 좋았습니다. 예. 전화가 좋습니다. 전화가 좋은데 그래도 만나러 갈 때는 참 이게 힘들잖아요. 정신적으로. 그래서 이제 잘하셨고 그래서 참 이게
도엽 씨를 볼 때도 제가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 행정이라는 것이 정말로 어렵다. 왜냐하면 가장 눈에 덜 띄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한번 발이 딱 묶이게 되면은 투자 설명이고 나발이고 다 못하는 거죠, 그죠? 자비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자비로 할 수 있는 친구가 몇 명 없긴 한데 예, 그죠. 할 수 있긴 합니다. 아무튼 예, 자비가 이제 중요한데 어쨌든 저희는 예산을 받아서 또 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투자 설명에 제가 기억하기에는 준비를 일주일만 했는데 잘했다. 그죠? 제가 또 그거도 여쭤보고 싶어요. 투자 대회. 투자 설명회 다음에 진행한 투자 대회. 거의 같은 시기에 진행을 했었는데 당시 저한테 가장 크게 이제 반발을 표시하면서 투자 대회를 해야 된다라고 하셨던 분이 이제 멀리 좀 여행이 아니죠. 업무차 다른 데를 좀 가시는 바람에 중간에 김지훈 씨가 맡게 된 건 나중에 좀 여쭤보기로 하고요. 도엽 씨가 투자 대회에서는 어떤 일을 맡으셨는지요? 저는 투자 대회에서 그 투자 대회 결산표를 만들어 갖고 엑셀을 통해 갖고 애들이 투자한 종목이나 거기에 대한 수익률을 분석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정말 그것도 사실 행정적인 분명 업무인데 그때 룰 중에서 좀 약간 기억 남는 거 이런 게 좀 있으신지? 손실에 대한 책임은 모두 본인이 진다. 근데 아직까지도 한국 분들이라고 얘기하면 좀 안 되는데 약간 투자에 대한 인식이 투자 대회 같은 걸 진행하면 대회 주관한 측에서 그걸 메꿔줘야 된다라고 하는 잘못된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청취자분들한테 해주신다면? 그것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 본인이 돈이 별로 없고 그 돈에 대한 손실을 누군가 책임졌으면 좋을 것 같다는 마음이 약간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자본금이 적기 때문에 그런 투자 손실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한편으로는 그렇죠. 여기서 아마 경제학에서 우리가 배웠던 이론이 접목이 될 것 같은데 모럴 해저드, 즉 도덕적 해이라는 게 항상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원금 손실의 부분은 분명 투자자가 지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투자를 할 때 가장 큰 틀의 룰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틀의 룰은 어떤 거였나요? 가장 큰 틀의 룰은 투자 종목을 제한하는 거였습니다. 왜 제한을 하시게 됐는지? 투자 종목을 약간 많이 하면은 그 손실금도 제가 그 투자 설명회를 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본 결과 학생들이 투자에 대해 잘 모른다. 이런 학생들에게 종목에 자유를 줬다가는 엄청나게 큰 손실이 와갖고 네. 왠지 저희를 찾아올 것 같았습니다. 찾아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투자 종목을 제한했는데 또 우리 지도 교수님의 의견은 좀 달랐죠? 지도 교수님의 의견은 종목의 제한을 해제해서 예. 자유롭게 투자해서 거기서 따로 뭐라고 가리자. 그러시진 않았습니까? 그분께서는 일을 좀 더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다. 일을 라고 좀 하셨습니다. 해줬으면 좋겠다. 정말 잘 얘기해 주시던데 제가 오히려 도입사한테 배우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랬고 그래 당시에 그래서 투자 대회를 열었을 때 이게 울산대학교 경제학과에서 최초로 연 자체 투자 대회였거든요. 울산대학교 전체 대상으로 1등 상품이 뭐였고 또 이 상품의 좀 약간 특징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저희는 원래는 치킨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치킨으로 하면 사람이 별로 안 모일 것 같아가지고 소고기를 그냥 파격적으로 걸었습니다. 그래서 소고기를 걸었는데 1등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안거미살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꼴등도 줬던 것 같아요. 꼴등도 먹고 힘들다고 삼겹살 줬습니다. 예. 그러니까 약간 꼴등을 노리는 팀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도 마이너스 1% 가지고 엎치락뒤치락 하는 예. 그런 친구들이었습니다. 더 손해를 보려고 막. 더 손해를 보려고. 예. 그 친구들 투자한 종목을 보면은 1,000원이다 2,000원. 그 가성 아주 경제학적인 친구들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참가했던 투자대회 총 인원이 몇 명이었죠? 총 인원은 제가 기억하기로 38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38명. 팀은 몇 명이었습니까? 39명. 13팀이었습니다. 13팀. 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해봤고 아무래도 유동우 지도 교수님의 힘이 좀 컸었죠. 사실 그죠. 자체적으로 대회를 해보려고 했을 때 참가 인원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명이 채 안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3팀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유동우 교수님이 이제 1학년 수업을 통해서 인원들을 보충을 좀 많이 해주셨고 1학년들도 굉장히 좋아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아직 시상식 그 편집을 아직 못했는데 고기를 준다고 좋아했습니다. 예, 역시 고기가
중요하죠 대학생들한테는 그죠? 밥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밥이 항상 밥이 먼저야지 않겠습니까? 밥 먹고 살자고 하는 게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고 그 투자대회 얘기하기 전에 투자 설명회도 사실 그날 1,000명 정도가 앞에 이렇게 왔다 갔다 유동 인구가 있었는데 그중 한 80명 정도가 오기도 했었고 나름 그날도 굉장히 준비가 잘 됐던 것 같다. 그렇습니다. 정리를 좀 하고 싶고요. 예, 그러면은 저희 이제 야 너도 투자할 수 있어 팀의 이 김도엽 우리 윤캡디 총무 사실 그냥 총무라고 합시다. 예, 우리 김도엽 총무 학생을 모시고 이렇게 인터뷰를 해봤는데 또 너무 길어지면 또 루즈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1부를 이렇게 끝맺음 하는 걸로 하고 예, 2부, 3부 때 청취자분들과 함께 다시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때는 뉴페이스가 오는 겁니까? 근데 2부 때 올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봐서 3부 정도 때 잠깐 오실 것 같은데 아마 지금 핸드폰을 열어봤을 때 형, 저 뭐 넣을 것 같아요. 약간 이럴 느낌이 굉장히 큰데 사실 이거 오늘 비 오는 날인데 솔직히 오기가 굉장히 어렵죠. 사실 오면 제가 뭐 밥을 제가 쏴드릴 수 있는 게 또 아니기 때문에 예, 죄송합니다. 오는데 왜 밥을 안 사줍니까? 점심이 이미 지났지 않습니까? 지금 시간이 좀 2시 반인데 오케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음악 틀어주시죠. 예, 이렇게 1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인생을